자, 이제 이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요 조건문 요거 해석해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 추우세요? 자, 요게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참이면 정직하게 참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거짓이면 거짓. 그리고 적어서 한번 판별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거짓이라고 된 건 출력이 안 되겠죠. 이거 펄스니까. 근데 만약 실행을 했는데 거짓이 나온다? 그럼 참을 거짓이라고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참이겠죠, 참. 그래서 참만 체크할게요, 이렇게. A는 10인데 10과 같으니까 참이죠. 요거는 같은 걸 갖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짓이고요. 10이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거짓이고요. 요거는 포함이 되죠. 참이고요. B도 10이고 A도 10이죠. 같은 거니까 참이죠. 이 표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리인으로 하지 말고 인트로 했을 때 요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요건 K에 3 더하기 5의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걸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3을 int A, 5를 int B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요건 좀 이해되시죠? 요거는 좀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한데 요거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요 오른쪽은 식이고 그렇죠? 요 왼쪽은 변수고요. 이건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계산이 된 다음에 그 결과가 여기 대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A는 10이고 B는 10인데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잖아요. 틀린 말이면 펄스가 나오죠.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값이 펄스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펄스잖아요. 그렇죠? 펄스, 거짓. 근데 여기는 펄스, 얘도 펄스. 두 개의 값이 같잖아요. 같은 걸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참이 맞아요. C는 펄스라 그랬죠? 펄스 뒤집으면 참이 되죠. 이건 참이고요. 다시 뒤집으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겠죠? 거짓이고. 불린 D는 true. C는 아까 펄스였죠. 같지 않은 걸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요거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3개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equal, left, right. left, right, equal. 근데 이게 이제 3개 다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뭐 아까 날짜로, 그러니까 날씨로 분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left가 출력돼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left 변수가 right 변수보다 커야겠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대는 요것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시고 두 개가 같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레프트가 더 클 때는 레프트가 나오고 라이트가 더 클 때는 라이트가 나오고 같을 때는 이퀄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명령어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야 될 때만 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다양한 명령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컴퓨터한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조금은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머니로 음식 사 먹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작성했던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소지금이 10,000원 이상일 때 아까 치킨을 사 먹자. 자, 그리고 5,000원 이상일 때 떡볶이 1,000원 이상일 때 과자.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죠? 사람 10,000원 이상이면 치킨 먹고 5,000원 이상이면은 10,000원보다는 안 되고 5,000원 이상이면 떡볶이 먹고 이렇게 훅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를 못 느껴요. 잘. 근데 이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냐면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1,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3개 다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당연한 말이 뭘 알 수가 있어요. 11,000원이면 소지금이 10,000원보다도 크고 5,000원보다도 크고 1,000원보다도 크니까 당연히 3개 다 만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의도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딱 소지금에 맞게끔 음식을 하나 사 먹고 나면 끝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11,000원 가지고 있는데 치킨을 먹었어요. 그럼 10,000원을 지불하겠죠. 치킨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떡볶이랑 과자를 못 먹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기계적으로 요 조건만 따져가지고 맞으면 실행하고 아니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 위에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간에 밑에서 실행할 때는 요 위에서 실행했던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를 치킨을 실행했다라고 해서 얘가 실행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져주시려면 어떤 조건을 포함해야 되냐면 머니, 소지금이 5,000원 이상이면서 10,000원 이하인 걸 같이 따져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5,000원 이상일 때 무조건 떡볶이를 사 먹는 게 아니라 10,000원 이하이면서 5,000원 이상일 때 떡볶이를 사 먹는 거죠. 5,000원과 10,000원 사이. 그렇죠? 사이 값을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머니가 5,000원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걸 실행해버리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죠. 섣부른 판단이에요. 왜? 10,000원 이하인지를 안 따졌잖아요. 5,000원과 10,000원 사이일 때는 우리가 떡볶이를 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if문의 원리가 그렇죠. 이게 참이면 요게 요 안쪽에 있는 이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떡볶이를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여기서 뭘 따져야 된다 또? 여기가 이하인지를 또 따져야 됩니다. 이 조건도 만족을 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 부분을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가 10,000원보다는 작을 때. 자, 이렇게 따져주셔야 떡볶이가 제외가 됩니다.
자, 과자는요? 과자는 5,000원과 1,000원 사이일 때, 그죠? 과자를 사먹는 거죠. 요즘 과자가 비싸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1,000원보다 크다고 무조건 과자를 사먹는 게 아니라 5,000원 미만, 그러니까 이하인지도 따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더 5,000원 이하인지 따져서 두 개를 모두 만족했을 때만 과자를 사 먹는 거죠. 그러면 11,000원 갖고 있을 땐 치킨 사 먹는 거고요. 7,000원 정도 있으면 떡볶이 사 먹는 거고, 3,000원 정도 있으면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따져줘야 돼요. 컴퓨터는 정말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소지금이 있으면 그 소지금으로 야식 하나 사 먹는 건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따져야 된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거 있죠.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이품문이 3개잖아요. 그죠?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밑에서 알면 돼요. 그죠? 자, 무슨 말이에요? 치킨을 먹기로 결정이 났으면 떡볶이랑 과자를 먹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밑에서 알 수 있으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이품문이 여러 개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얘 실행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연결을 해주면 얘가 실행됐을 때 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요거 이대로 두고 밑에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름 같으면 안 되니까 뭐니 트루 하고요. 아까랑 똑같이. 자, 만보다 크면 치킨 사 먹고요. 보다 크면은 떡볶이, 1,000원보다 크면은 과자다. 그러면 이거 3개 다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얘처럼 막 10,000원 이하인지를 막 따지고 5,000원 이하인지를 따지고 2번 따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얘가 결정됐으면 밑에 거는 실행하지 마라 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결정이 안 됐으면 그때 이거 따져라. 이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수능 시험 같은 거, 시험 볼 때 보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기가 1, 2, 3, 4번이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아주 확실해요. 진짜 100%. 그럼 찍고 나서 밑에 거 보기 안 봐도 되잖아요. 정답 하나니까. 근데 1번 보기를 봤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기 2번 보겠죠. 보기 2번이 정답이 확실해요. 그럼 보기 2번 체크하고 3, 4번 안 봐도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컴퓨터도 이걸 따지는데 뭐가 하나 실행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됐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이 3개의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 지금 이 3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서로 독립적이에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제 이 3개를 연결을 하면 하나가 딱 실행이 됐을 때, 결정이 됐을 때 나머지는 이제 건너뜁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 2개의 이 부분 사이를 else 적으시면 돼요. else 적으시면 이 3개는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한다? 치킨이 결정 나면 떡볶이, 과자 이런 거 이미 결정 났잖아요. 그죠? 실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킨 결정 나고 끝나요. 근데 제가 이제 7,000원으로 바꾸면 이게 만족을 못 하잖아요. 1번을 봤더니 보기 1번을 봤더니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보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그때서요. 근데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떡볶이 실행하고 과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따진 결과를 밑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잡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뭘 쓰면? LG를 쓰면. 됐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보통 어떤 구조라고 제가 보면 택일 구조. 여러 개의 상황이 뭐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때 이렇게 LG if를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LG 하고 띄고 if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나란히 써요. LG if문이라고 해요. 자, 됐죠? 자, 근데 지금 만약에 1,000원 미만이면 제가 이렇게 또 해볼게요.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시려면 이렇게 연결된 if문을 하나 또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원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러면은 요새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더 해서 1,000원 미만이, 1,000원 이하일 때는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700원 정도 있을게요. 뭐 못 먹죠. 그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 4가지 경우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소지금이 있는데 10,000원 이상의 치킨, 5,000원 이상 떡볶이, 1,000원 이상이면 과자. 그거보다 적으면 그냥 굶어야겠다. 이렇게 딱 4가지 선택지를 생각하고 딱 따져봤어요.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자, 그럼 위에 제가 700원 가지고 있을 때 위에 3개는 당연히 지금 만족을 못하죠. 그럼 4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4가지 선택지 중에 3가지가 아니래요.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남은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경제적이죠. 4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내가 3가지 상황을 따져봤더니 안 돼요. 나머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남은 걸로. 아까 그 수능 문제로 다시 치면 보기가 4개가 있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정답이 확실히 알아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래요. 남은 거 4번밖에 없잖아요. 보기 안 읽어도 그냥 체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4개가 있는데 위에 3개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럼 나머지 이거 무조건 이거겠죠. 그렇죠? 그럴 땐 조건을 안 봐도 된다. 조건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도 실행이 돼요. 언제? 이 3개가 안 맞을 때는 무조건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귀찮게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택일 구조의 완성은 마지막에 LG를 넣으시면 이 4개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따져보고 위에 3개가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요거. 이렇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건문을 만들어서 조건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택일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무조건 하나 결정되면 끝나는 부분 구조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LG라는 거 연결로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if else 적용해서 풀어보고 또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if else를 한번 써보세요. 자, 요 문제 아까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이 문제 갖다 택일 구조거든요. 왜냐면 왼쪽이 크면서 오른쪽이 클 수가 없어요. 그죠? 숫자라는 게 왼쪽이 크면서 같을 수도 없죠. 같으면 같은 거고 크면 큰 거지. 크면서 같은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무조건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 실행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이럴 때 LG를 쓰시면 돼요. 레프트 왼쪽이 크면은 요 실행되고 밑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요. 훨씬 경제적이죠.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하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자, 근데 만약 이게 아닌데 왼쪽이 큰지를 따져봤는데 아니래요. 오른쪽이 크거나 아직 하나 또 남았죠.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큰지를 또 따져봤어요. 근데 만약 또 아니래요. 그럼 남은 건 무조건 이거 이퀄이죠. 그죠? 그럼 얘는 if 필요 없이 바로 LG 쓰시면 됩니다. 라이트 잘 나오고요. 레프트 잘 나오고 이퀄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택일 구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는 LG if LG를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그 정답을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고, 서페이지 보시면 문제 4개를 올렸어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 이제 홀수와 짝수 판별 같은 경우는 홀짝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기호를 써요. 짝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대상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겠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보여드릴게요. 5가 7이 짝수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이걸 2로 나눠보세요. 근데 퍼센트는 나누긴 나누는데 우리가 퍼센트를 썼을 때는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보면 펄스가 나와요. 그럼 7은 짝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을 넣어주면요 수로가 나오죠. 짝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짝수 판별.
방금까지 했던 내용은 문제 답을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4개는 한번 풀어보시고 차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